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미주 한인 장로회 총회 선교부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했던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었다. 임 장로님의 말씀과 인격 속에 광채가 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갖는 증표 같았다. 그렇다.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주님은 그동안 주 후원교회가 돼 내 선교지를 후원해 주었던 뉴욕 한인연합교회와의 헤어짐, 그리고 기대했던 선교부 관계자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으로 믿음이 연약해진 나를 임경섭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중국 사역지를 위해 다시 한번 계획하게 하시며 선교 사역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주 후원 교회도 없이 중국에 세워진 병원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은 초조한 발걸음으로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11번째 용포 애심병원 건축이 끝나 개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2002년 11월 12일 선교지 중국 오지마을에 11번째 용포 애심병원이 개원된 날이다. 시 정부와 약속한 11번째 장항병원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용포촌 촌장과 시 정부 영도들이 나를 찾아왔다. 촌장의 말씀은 연변 지역의 낙후한 농촌과 산중 마을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자들에게 질병 치료와 마을마다 금주 금연 운동을 펼치고 다니는 목사님을 일찍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용포촌의 어려운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2천여 명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조선족 집단 마을에 꼭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산골 마을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벼농사를 하는 농촌도 어렵다는 얘기와 마을에 환자가 발생하면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도시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버스가 없는 그 지역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하소연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꼭 해결해 보겠다는 촌장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는 내 마음을 마구 흔들고 있었다. 촌장은 자기가 한 얘기를 목사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내가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돌아갔다. 당원들과 약속한 10번째 병원도 기적적으로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 난데없이 또 하나의 병원이라니. 꿈에도 생각지 않은 부탁으로 내 가슴이 답답하다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아뢰었다. 병원이 세워질 때마다 내 머리는 안테나가 되어 사역지에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찾기에 바빴는데 이제 더 이상 병원을 세워주겠다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에게 병원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신 촌장이 병원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내 진액이 빠지는가를 이해 못한 채 그런 부탁을 하신 것 같아 그 마을에 찾아가서 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할 수 없겠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500여 호 되는 용포마을은 전국에서 가난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마을이라고 힘주어 얘기하던 촌장의 말이 생각나서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다. 지난 1960년대 내가 살던 고향 마을도 가난을 대표해서 살던 마을이 아니었던가. 주님, 용포마을 촌장 얘기 들으셨지요? 주님은 저들의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 정부와 약속한 10개의 병원을 다 세웠다고 다리를 쭉 펴보고 싶었는데 또다시 병원 하나를 더 세워야 한다는 의무감은 내 온몸을 다시 움츠러들게 했다.
농촌 병원을 세울 때마다 찾아오던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멀리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채 에스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잭슨빌 지역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이 헌금이 중국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채 목사님의 꿈 같은 얘기는 내 귀를 몇 번이나 의심하게 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300여 명의 홈리스들에게 베푸는 사랑.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이 귀한 헌금을 중국 사역지를 위해 보내주시다니. 2년 전에 중국에 오셔서 농촌 병원을 방문하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보람된 일이며 값진 일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의사와 간호사가 되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던 채 목사님. 베델 목장에 1만 마리의 소떼가 들어올 때까지 소떼 보내기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소떼를 보내주신 채 에스더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11번째 선교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다니. 작은 종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토록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채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채 에스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빗줄기가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중국 용포마을까지 비추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채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 전체가 불꽃이 돼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았다. 11번째 병원을 세울 수 있는 헌금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올라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외칠 때 그 힘은 계속될 것이라고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은 용포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도 함께 들려주시는 듯 했다. 2002년 11월 12일 기적적으로 세워진 용포 애심병원 개원식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고 용포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년보다 20여일이나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눈이 내려서 들녘에 볕단들이 그대로 있고 탈곡을 못했는데 또다시 큰 눈이 내린다는 기상청 뉴스가 있었다고 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볕단을 나르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힘들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본 것이다. 촌장과 서기는 마을 대표들만 개원식에 참석해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개원식은 마을을 대표해서 용포마을 촌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됐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변변하게 입지도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낙후한 마을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병원이 없는 답답함이 많았는데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거주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훌륭한 병원을 이곳에 세우게 되었다고 촌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전에 나를 찾아왔을 때 용포촌에 꼭 병원이 세워질 것을 믿고 돌아간다던 절박한 소원이 이루어진 감격 때문이었을까? 용포촌 인민들을 사랑해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일 때 마을 대표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인간은 꼭 필요한 것을 해결받을 때 그 고마움을 더욱 마음에 새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개원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을에 병원이 꼭 필요하지만
병원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다.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기독교 병원 개원식 축하에 빠질 수 없다고 이 마을에서 무려 8km 떨어져 있는 서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남자 성도들은 장구와 아코디온을 가지고 나왔고 여자 성도들은 한복을 입고 나와서 개원식을 한껏 축하해 주셨다. 날씨가 영하 15도로 내려간 추운 날인데도 한판의 춤마당은 추위를 잊게 하고 있었다. 용포촌을 사랑해 주셔서 병원을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은 플로리다 잭슨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서 고마운 교회도 있다고 말하며 이 병원은 벌써부터 교회 병원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더 힘껏 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세워진 병원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전능자의 손길을 통해 11번째 병원 개원식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끝났건만, 개원식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11개의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다시 들었다. 내 생애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내 입술과 눈빛은 아직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왜 작은 종은 지금까지도 병원 운영비 때문에 허덕여야 합니까? 세상에는 자동차도 많고 많은데 의약품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왜 자동차 한 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역 현장에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사역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여지껏 이러한 생활을 8년 동안이나 계속하게 하느냐고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을 때 미소 띤 주님의 음성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염려 걱정을 가지고 다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 또 한 번의 기적으로 11번째 병원을 세워주신 전능자 하나님은 연약한 마음으로 병원 운영을 걱정하던 나를 다시 일으켜서 병원마다 하나님이 원장 되셔서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셨다. 주님은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를 사용하실까? 이 물음이 있기에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리는 내 마음은 늘 희망에 부풀어 오르나 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2002년 11월 12일 11번째 용포 애심병원 개원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세워진 기독교 농촌병원을 통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어지기만 했다. 아름다운 병원을 세워주신 선교 동역자들이 찾아오셨을 때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축제의 그날이 꼭 찾아올 것 같아 내 마음은 기쁘고 바쁘기만 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나는 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다. 앞으로 11개의 병원을 운영해 갈 일을 생각하니 그것이 염려로 다가왔고 또 다른 한편으론 지금까지 중국 사역을 함께 협력했던 일부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또 다른 선교 계획을 이유로 더 이상 후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또 지난 2월 일본에서 자비랑 선교의 발판이 될 회사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웬일인지 그 후부터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생약 원료로 사용하려고 1년 동안 유기농법으로 준비한 많은 원료들을 일본으로 수송할 수송비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날만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첫 번째 성노가해란 농촌병원을 세우겠다고 뛰어다녔던 그 정열은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쳐보고 싶었지만
무력해진 내 육체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에서 홍용선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신 것이었다. 홍 목사님은 3년 전에 중국 선교지에서 도자와촌 신도 촌장에게 신물질 양리작용에 대해 내가 설명회를 가지던 날 현장에서 비디오 촬영을 해주시며 주의 깊게 내 말을 경청해 주셨던 분이었다. 홍 목사님은 3년 전 그날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일본 도자와촌에서 생약이 제조되느냐고 물으셨다.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의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이야. 일본에서 일, 미, 중 생명공학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몇 가지 신물질 중에 첫 번째 춘귀 10년 F 제조 감사 예배를 드리고 협력자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다는 네 얘기를 듣고 홍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감리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달라스 지역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가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 있어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김 선교사님 생각이 떠올라 전화를 했다면서 이 돈으로 생약을 만들어 중국 병원 사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홍 목사님의 따뜻한 전화 음성은 정녕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